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동시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13살 딸과 10살 아들을 보며 저는 늘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현장을 챙기고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죠. 제 손으로 일군 회사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나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늘 붙어 다녔죠. 미나와 저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떤 비밀도 숨김없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정을 쌓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죠. 저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둘 다 자영업자로 바쁘게 살았죠.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만나 수다를 떨었어요. 사실 미나와 저 사이에는 묘한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저희 둘은 같은 후배 남학생을 짝사랑했었죠. 그 남학생은 축구부였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미나와 저는 서로 그 후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우정에 금이 가진 않았죠. 오히려 둘이서 그 얘기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내가 더 예뻐서 내가 고백하면 나랑 사귈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훨씬 밝고 활발해서 남자애들이 나 더 좋아한다고. 에이, 꿈 깨. 내가 키도 너보다 크잖아. 그렇게 농담처럼 다투다가도 결국 둘 다 고백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졸업과 함께 그 후배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그 후배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였어요. 후배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미나야, 너 절대 못 믿을걸? 오늘 결혼식에서 그 후배 만났어. 우리가 좋아하던 그 후배. 헐, 진짜? 어떻게 됐어? 연락처는 땄어? 응, 연락처 받았어. 근데 엄청 떨렸어. 얼굴은 예전보다 더 잘생겼더라. 와, 대박. 그럼 이제 연락하고 만나보는 거야? 일단 밥이나 먹자고 할까봐. 당연하지. 야, 이번엔 꼭 잡아. 고등학교 때 못다한 사랑 지금이라도 해. 그렇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미나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도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미나가 자랑했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와 미나 부부는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녔어요.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여서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오랜 절친과의 우정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성실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직원들과도 잘 지냈어요. 저는 남편이 든든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출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현장 보고도 대충대충 했죠. 저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현장을 준비하고 자재를 구입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래를 하는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인카드 결제 내역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법인카드로 150만 원짜리 시계가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80만 원짜리 명품 벨트도 있었어요. 60만 원짜리 재킷도 보였죠. 심지어 130만 원짜리 운동화까지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이 결제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결제 내역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당신이 산 거 맞아? 시계, 옷, 신발. 이거 전부 회사 돈으로 산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나도 회사 일하잖아. 현장 뛰어다니는데 옷이랑 신발 좀 사는 게 문제야? 문제지. 당연히 문제야. 지금 회사 대출금 갚아야 하는 거 몰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 그리고 이런 일 외적인 부분은 결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몰라? 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일하는데 월급이 얼마야? 고작 300만 원이잖아. 내가 현장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해.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자재비도 나가야 하는데. 직원들. 너는 직원들만 생각하지 나는 생각 안 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버는 돈인데 왜 내가 못 써? 같이 번 돈? 회사 세운 게 누군데? 지금까지 거래처 발로 뛰어다니며 구한 게 누군데? 당신은 회사 잘려서 여기 들어온 지 고작 1년이야, 1년. 야, 지금 나한테 막말하는 거야? 현장 관리가 쉬운 줄 알아? 내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겠냐?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은 계속되었어요.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썼습니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타이르고 화내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당신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나가. 법인카드도 회수할 거고 월급도 이번 달까지만 줄게. 이야, 이 여자가 진짜? 좋아. 나도 더럽다 이런 회사. 안 다녀도 돼. 너나 혼자 열심히 해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내보낸 후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대출이자가 매달 밀려왔어요. 남편이 쓴 법인카드 값도 갚아야 했죠. 회사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 월급이었어요. 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게 필요했죠. 하지만 회사 통장에는 6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개인 통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400만 원을 꺼내 회사 통장에 넣었죠. 그렇게 겨우 직원들 월급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달 직원들 월급 내 개인 돈으로 메웠어. 학원비 통장 털었어. 그래서
그게 내가 알 바야. 네가 회사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네가 능력이 있으면 회사가 이 꼴이 되겠어? 거래처도 제대로 못 따오고. 너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법인카드로 돈을 얼마나 썼는데? 에이, 그까짓 거 몇백만 원 가지고. 진짜 문제는 네 경영 능력이야. 인정해.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어요.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새 거래처를 찾아 영업을 다녔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일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죠.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을 감으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때 큰딸 서아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도 많이 여윈 것 같고 나 걱정돼.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엄마는 항상 우리 걱정만 하잖아. 근데 엄마도 힘들 텐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이제 곧 중학생이야.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도 돼. 서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하는 저를 꼭 안아줬죠. 엄마, 울어도 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딸이 엄마를 위로해 주다니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했어요.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거래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건물주는 재건축을 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나가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어려운데 사무실까지 옮겨야 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새 사무실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래. 나 사무실 옮겨야 돼. 헐, 진짜? 그럼 지금 급한 거네? 어떤 조건으로 찾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남편이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월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걱정 마. 내가 좋은 데 찾아줄게. 우리 친구 아니야. 미나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는 달랐어요. 제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며칠 후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딱 좋은 매물 나왔어. 한번 볼래? 정말? 조건이 어떤데? 보증금은 좀 있어. 5천만 원인데 대신 월세가 엄청 저렴해. 80만 원이야.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이었어요. 새 매물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더 들지만
월세가 50만 원이나 싸졌죠.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월세가 저렴한 게 지금은 더 중요해. 그럼 내일 한번 보러 갈래? 위치도 괜찮아. 접근성도 좋고. 그래, 내일 시간 돼. 고마워, 미나야. 에이, 뭘. 우리 사이에 고맙긴. 내가 도와줘야지. 다음날 미나와 함께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위치는 정말 괜찮았어요. 건물도 깔끔했죠. 사무실 내부도 이전에 사용하던 사무실보다 인테리어가 더 좋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여기 건물주가 원래 까다로운데 내가 잘 말해서 월세 낮춰놨어. 좋은 것 같아. 여기로 결정할게. 오케이.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 아참, 너니까 중개 수수료도 깎아줄게. 원래 100만 원인데 그냥 기름값 10만 원만 받을게. 진짜? 고마워, 미나야.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그래.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미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완료. 다음 달부터 여기서 일하면 되는 거야. 힘내, 서연아. 이제 월세 부담 줄었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야. 고마워. 정말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에이, 또 그래.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 친구만은 끝까지 제 편이구나 싶었죠. 사무실 이전 준비를 하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어둠이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소음 같았죠. 점점 소리가 선명해졌어요. 환자 상태는 혈압 정상이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집중했어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침대 각도 조절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요.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죠.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전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 몸이 마비된 걸까요? 그때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굴렀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쳤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누군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이 환자분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계속 같은 상태예요. 벌써 석 달째입니다. 석 달?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석 달이라뇨.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왔고요. 네,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유지 중이에요. 자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식물인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석 달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석 달이나 흘렀다니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몸에 갇힌 죄수 같았죠. 제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혼자 생각했죠.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깨어났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온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야 했죠. 그래야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들을 수만 있었죠.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제 침대 옆에 섰죠.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나였어요. 제 절친 미나의 목소리였죠. 서연아, 제발 깨어나. 네가 이러면 나 어떡해. 미나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미나야, 나 깨어났어. 여기 있어.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손을 뻗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서연아, 정말. 미나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미나가 저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대답도 해줄 수 없다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야, 너 연기 정말 잘한다. 그 목소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미나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웃음이었어요. 어때? 그럴싸했지? 미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진짜 배우 해도 되겠다. 눈물까지 다 짜내고. 당연하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울어줘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잖아. 간호사들도 보고 있고. 맞아. 슬픈 절친 연기 완벽했어. 그래도 힘들긴 해. 매번 와서 이러는 것도 일이야.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라뇨. 미나가 우는 척 연기를 한 거였나요? 조금만 참아.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의사가 그러는데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대. 그냥 시간 문제래. 그럼 다행이네. 빨리 뇌사 판정 나야 할 텐데. 뇌사?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나가 제 뇌사를 바라고 있다뇨. 그러게. 그래야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가 되지.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3억.
그리고 회사 자산이랑 부동산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돼. 와,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반반 나누는 거지?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그래. 우리 둘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나 봐. 저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진지해질 줄 몰랐어. 나도. 근데 이제 와서 후회는 없어.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그럼 서연이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되면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와,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그 돈으로 우리 해외로 나갈까? 좋지. 뭐 애들만 정리되면. 애들은 어른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어차피 네가 양육권 가지는 거고. 그래야지. 근데 서연이 2년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슬슬 짜증나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잡아먹고 얘 완전 돈 먹는 하마야. 그냥 빨리 좀 죽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나 이제 갈게. 다음 주에 또 올라올게. 그래. 연기 또 부탁해. 당연하지. 나 연기 잘하잖아.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문이 닫혔어요. 다시 고요해졌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미나가 내연 관계였다니요. 둘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미나의 눈물이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그 둘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절망이 밀려왔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지탱했죠. 반드시 살아남는다. 깨어나서 복수한다. 저는 매 순간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매시간 시도했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느낌이 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집중했어요. 다시 한번 손가락에 힘을 줬죠. 떨렸습니다. 분명히 떨렸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습했어요.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요. 며칠 후에는 눈꺼풀에 집중했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어요. 세상을 보고 싶었죠. 뜨자, 눈을 뜨자. 온 힘을 다해 눈꺼풀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죠. 그리고 드디어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감았다가 떴어요. 다시 감았다가 또 떴죠. 빛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했지만 천장이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해냈습니다.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누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벼웠어요. 향기가 났죠. 언니,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 지연이었어요. 동생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줬어요. 손과 발도 정성스럽게 닦았죠. 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하늘이 엄청 파래. 동생은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가져왔어. 같이 볼까? 휴대폰에서 영상 소리가 들렸어요.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채널이었죠. 이거 봐. 언니, 오늘은 파스타 만드는 거야. 언니 파스타 좋아했잖아. 동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감동했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 형부, 언니한테 영상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휴, 식말 인간한테 왜 그런 거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언니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듣긴 뭘 들어. 의사가 뭐래? 의식 없다잖아. 저는 언니가 다 듣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도 믿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꿈깨. 네 언니 이제 못 깨어나. 의사도 희망 없다고 했어. 형부 말이 좀 그렇네요. 희망이 없다뇨. 듣기 거북하네요.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해요.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꼭 돌아올 거예요.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형부도 지친 것 같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언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죠. 듣지도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다 듣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깨어나면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동생에게 알려야 할 때였어요. 동생이 평소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이야기를 시작했죠. 언니, 오늘 날씨가... 저는 눈을 떠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다가 감았어요. 다시 떴다가 감았죠. 동생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언니, 지금 눈을... 저는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또렷하게요. 동생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언니 깨어난 거야? 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문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저는 급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요. 안 된다는 신호였어요. 동생이 멈칫했습니다. 다시 제게로 돌아왔어요. 언니, 왜 그래? 저는 또 눈을 깜빡였습니다. 천천히 두 번요. 아니라는 뜻이었죠. 동생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영리한 동생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눈치챘죠. 언니, 혹시 의사 선생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맞다는 신호였어요.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은 것이었죠. 알았어, 언니. 일단 안 부를게. 근데 언니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거지? 저는 다시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언니, 잠깐만.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동생은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표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큰 글씨로 나타났죠. 언니, 이렇게 할까? 내가 자음이랑 모음 가리킬 테니까 언니가 원하는 글자면 눈 한 번 깜빡여. 아니면 그냥 두 번 깜빡이고. 알았지? 저는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동생이 자음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제가 원하는 자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니은?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니은이 맞아? 좋아. 그럼 모음은? 아, 야, 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 니은, 나? 다음 글자. 이렇게 한 글자씩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남편, 미나, 내연관계. 마침내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부랑 미나 언니가?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확실히 보여줬어요. 동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형부가 언니 사고 당했는데도 미나 언니랑... 저는 다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노림, 죽기 바람. 동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떡해. 이럴 수가. 하지만 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녹음해야 돼. 그래야 법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 저는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동생의 생각이 제 생각과 같았어요. 언니, 내가 지금 당장 녹음기 사올게. 작은 거로. 베개 밑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동의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니, 형부랑 미나 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언니가 깨어났다는 것도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증거 확보할 때까지는 언니가 계속 식물인간인 척 해야 돼. 힘들겠지만 할 수 있지? 저는 확신을 담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요.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꼭 저 나쁜 놈들 혼내주자. 약속해. 저는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 지금 나가서 녹음기 사올게. 금방 올게. 그동안 언니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어. 누가 와도 눈 감고 있고. 저는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 다시 돌아왔죠.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 동전만한 크기야. 베개 밑에 숨겨놓으면 절대 안 보여. 동생은 조심스럽게 제 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다시 베개를 제자리에 놓았죠. 완벽해. 이제 저 나쁜 놈들 오기만 기다리면 돼. 언니,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저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미나였습니다. 소연아. 미나가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제발 깨어나줘. 남편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시네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네, 저희 계속 여기 있을게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간호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도 들렀다가 나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미나의 울음소리가 또 끊겼습니다. 아, 드디어 갔네. 목 아파 뒤지는 줄 알았네. 연기하느라 고생했어. 근데 진짜 너 배우 해도 되겠다. 그치? 간호사 완전 속은 것 같던데?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슬픈 척을 잘하는데. 둘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죠. 그나저나 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답답해 죽겠네. 의사가 뭐래?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 곧 뇌사 판정 곧 날 것 같아. 그럼 끝이야. 오, 그럼 보험금은? 뇌사 판정 나면 바로 청구 들어가. 한 달 안에 나올 거야. 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산소호흡기 빼버릴까? 그럼 더 빨리 끝날 텐데. 야, 그건 진짜 위험해. CCTV 있으면 어떡해?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생각은 해봤잖아. 인정. 나도 한두 번은 생각했지. 둘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남편과 절친이었을까요? 빨리 얘 뒤지고 이제 우리 새 출발만 하면 좋겠다. 당연하지. 해외로 나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조용히 살까? 일단 보험금 나오고 생각하자. 급하게 움직이면 의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그럼 조금만 더 참을게. 어차피 곧 끝날 거잖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어요. 10분쯤 지나 동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왔어요. 언니, 나야.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동생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동생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베개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동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녹음을 다 듣고 난 동생은 이어폰을 빼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다 잡았어. 선명하게 다 녹음됐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을 크게 깜빡였어요. 의사를 부르라는 뜻이었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동생은 병실 밖으로 나가 의료진을 불러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 제 언니가 눈을 떴어요. 네? 정말입니까? 의사가 급히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펜라이트로 제 눈을 비췄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세상에. 저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의사는 깜짝 놀라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신경과에 연락하고 정밀 검사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소연아, 우리 딸.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딸아. 고생했구나. 저는 부모님께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과 미나가 들어왔어요. 여보, 깨어났다며? 정말이야?
서연아! 오마이갓! 진짜 깨어난 거야? 둘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당황함을요.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입꼬리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역력했죠. 정말 다행이야. 아니,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맞아, 서연아. 우리 정말 매일 기도했어. 네가 깨어나길.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남편은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도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남편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동생만 병실에 남았어요. 동생은 제 곁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다 말해. 지금 당장 이혼 소송 걸자. 녹음 파일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왜? 증거도 있는데 왜 참아? 아직 안 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몸, 먼저 회복. 언니, 완벽하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동생은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언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빨리 나. 저는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재활의학과로 옮겨져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팠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려면 완벽하게 걸어야 했어요. 말도 또렷하게 해야 했죠. 그래야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3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무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회복 속도는 의학 교과서에 나올 만해요. 축하드려요.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기뻐하는 척을 했어요. 와,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응, 일주일 후에. 잘 됐다. 내가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게. 너무 좋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곧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차를 가져와 저를 태웠어요.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저는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시 아이들을 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아팠지? 이제 괜찮아. 엄마 다 나았어. 엄마, 정말 안 아파요? 진짜야. 걱정 마.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사무실 좀 가야겠어. 언니, 지금?
방금 퇴원했는데? 몸 상태 생각해.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남편 지옥에 보낼진 거 찾으러 가는 거야.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혹시 사무실에 뭐가 있어? 있어. 중요한 거 있어. 같이 가자. 저는 동생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언니, 여기서 뭘 찾는 건데? 잠깐만. 저는 컴퓨터로 갔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부팅되는 동안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죠. 작은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CCTV였어요. 언니, 저게 뭐야? CCTV야. CCTV? 사무실에 그런 게 있었어? 몇 달 전에 내가 몰래 설치한 거야. 저는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저장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있다. 저는 CCTV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확인하고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어요. 친정엄마가 걱정을 했지만 저는 금방 끝날 거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 씨, 깨어났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태호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요? 나 지금 미나 사무실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태호 씨한테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와봐요. 미나 외근 나갔는데 연락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서둘러 미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호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서연 씨. 앉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보여줄 게 뭐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태호 씨, 미나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워요. 뭐? 무슨 소리예요? 태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미나가 제 병실에서 떠들어댄 그 개소리들이 흘러나왔죠. 녹음 재생이 끝나고 태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미친년이, 이 개자식이, 태호 씨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고 싶네. 태호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태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나 태호예요. 미나 사무실로 지금 당장 와봐요. 급한 일이에요, 빨리. 태호 씨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세윤 씨,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내가 정리 좀 해야겠어요. 아니요, 저도 기다릴래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서연아. 미나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태호 씨, 급한 일이 뭔데요? 서연아. 남편도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어요.
태호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남편의 얼굴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이씨, 왜 그러세요? 이 개자식아,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태호 씨는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주먹을 날렸어요. 퍽! 퍽! 남편 코가 납작했어요. 여보, 안 돼! 왜 그래! 닥쳐! 너도 가만 안 둬! 태호 씨는 남편을 완전히 쥐어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1시간이 흘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져 있었죠.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에게 제대로 맞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죠. 젠장, 이 미친 자식이. 남편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당장 고소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미친놈이 사람을 때려? 돈 많나 보네. 나 합의 절대 안 해.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 미친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고소하기 전에 이혼 소송이나 하자.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뭐? 이혼? 응, 이혼하자.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무슨... 미나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미나랑 네가 내연 관계라는 거 내가 다 안다고. 아니야, 오해야. 태원 씨한테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태원 씨가 오해하는 거야. 뭔가 착각한 거야. 나랑 미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오해? 그래, 오해. 왜? 태호 씨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개소리를 한 건데.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태호 씨가 오해를 한 게 아니라 태호 씨한테 외도 증거 보여준 게 바로 나야, 등신아. 뭐라고? 내가 태호 씨한테 녹음 파일 들려줬어. 너랑 미나가 병실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너도 들어볼래?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과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연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울어줘야 사람들이 의심 안 하잖아. 보험금이 3억이라고 했지? 서연이 인연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빨리 뇌사 판정 나면 좋겠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유, 어떡해. 병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의식이 돌아왔어. 니들 대화 다 들었어. 전부 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죽기를 바랐지? 보험금 타려고. 미나랑 새 출발하려고? 서연아, 그게... 나 3달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어. 근데 너희는 내 옆에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있고 내가 다 들었는데. 그래,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다 들었어.
너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서연아, 나는... 변명하지 마. 이제 넌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바로 현관으로 향했죠. 남편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강민수 씨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남편을 바라봤어요.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살인 미수? 박서연 씨를 사무실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밀은 게 아니에요.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증거 명확합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CCTV? 사무실에 CCTV가 있었어? 저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몰래 현금 훔쳐가는 거 잡으려고 몇 달 전에 설치했어. 서연아, 너... 내가 퇴원하고 사무실로 바로 간 이유가 그거였어. CCTV 영상 확보하려고. 넌 사무실에 CCTV가 있는 줄도 몰랐겠지. 네가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자꾸 몰래 가져갔잖아. 그래서 내가 증거 잡으려고 카메라를 달아놨어.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계단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실수였어요.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일단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서연아, 이거 오해야. 나 정말 억울해. 나 진짜 안 그랬어. 믿어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경찰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아, 이건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CCTV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제 뒤에서 다가와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 등을 2손으로 미는 장면도요. 저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저는 그 사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미나에 대한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변호사는 승소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이혼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승소했어요. 법원은 모든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 것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전액 제가 가져갔죠.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인정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미나 인생도 무너졌죠. 태호 씨도 미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미나는 모든 것을 잃었죠. 남편의 재판도 끝이 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로 갔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는 천천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아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준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죠. 두 아이는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저희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동생이 놀러 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동생은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요.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것 뿐이죠.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복수도 성공했어요.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